본방송은 11월 2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1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이원호 PD님, 전희재님 그리고 변영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 시즌 KBO 리그 3월 말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셨는데요. 한화의 폰세가 투수 4관왕을 하면서 MVP까지 차지를 했고 앤더슨, 네일, 그리고 와이스까지 정말 눈이 즐거워지는 그런 많은 투수전들을 볼 수가 있었고 타자로도 눈을 돌려보자면 디아즈가 그 전설의 에릭 테임즈도 기록 못했던 외인 타자 최초 50홈런 150타점 넘기면서 대기록을 달성했고요. 재계약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허슬이라는 팀 컬러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두산의 제이크 케이프까지 저는 올해 KBO 리그의 키워드를 하나만 고르자면 이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널분들도 키워드 하나씩 또 골라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저부터 감히 고르자면 저는 이게 기아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일단 햄스트링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햄스트링. 사실 네. 김도영이 빠지면서 기아가 몰락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KBO 펀더가 완전 바뀌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영 하나가 빠지니까 구승 자체가 날아갔고 그러니까 이 햄스트링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얘기 안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KBO 전체를 관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관통을 해서 햄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40 남으면 안현민을 키워드로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니까 저는 증속을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올해 KBO에 워낙 이제 페스티벌 구위주가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리그 전반적으로 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많이 올라온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NPB나 MLB 같이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쭉 이어진다면 또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세대 교체를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만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올해 유독 신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눈부셨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안현민도 그렇고 문현빈이나 뭐 이번에 그 국대 평가전을 보셨다시피 뭐 정우주 같은 선수도 있었고 그런 젊은 연건들의 성장이 되게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젊음이 판을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외국인, 뭐 햄스트링 그리고 증속, 세대 교체까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봤고요. 이번 방송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가 스토브리그 지금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고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각 팀 10개 팀의 성적표를 한번 또 성적을 매겨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그리고 F티어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 A티어에는 어떤 팀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화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치홍을 2차 드래프트에서 키움이 가져가면서 셀러리 캡을 또 비웠고 그 빈돈으로 강백호를 4년 100억 거기에 옵션 20억까지 해서 일부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패스하고요. 어쨌든 영입을 했으니까 한층 타선이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어쨌든 노시환과 외국인 타자를 제외를 했을 때 한화 타선에서 꾸준히 장타를 쳐줄 수 있을 타자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현민까지 포함을 하고. 근데 이전에 노시환이 좀 독박으로 홈런을 좀 많이 분담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강백호한테도 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일부에서도 짧게 얘기했다시피 이 강백호의 영입이 노시환의 앞으로의 그 연장 계약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선에서 저는 하나를 A 티어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A 티어 팀을 꼽자면 전 LG를 뽑고 싶은데 네. 어차피 이 팀이 현실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영입을 하기에는 이미 셀러리 캡이 좀 많이 쓰고 있죠. 돈 많이 쓰고 있는 팀이라서 박혜민이랑 김현수 중에 어쨌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둘 다 잡기에는 경쟁이 너무 많이 붙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무조건 박혜민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박혜민의 센터 수비가 대체가 아예 안 된다는 점에서 뭐 그래도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4년 65억이라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또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LG를 A로 좀 두고 싶습니다. 저는 셀러리 캡 정리 관점에서 보면 최대의 승자는 단연코 하나 같아요. 그냥 사유는 앞에 희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걸로 한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화는 이제 당연히 뽑고 가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A에 살짝 걸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페라자가 뜸으로써 이제 타선은 완벽하게 보강이 됐는데 중견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A- 정도 주고 싶고요. LG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A를 주고 싶고 저는 이제 두 팀을 더 꼽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 NC거든요. NC는 시즌 가만히 있었는데 WAR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WAR이 올랐는데 샐러리도 덜어냈고 사실 지금 NC가 좀 약간 긴축 구조인데 지킬 선수 지키면서 그리고 패디한테도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패디가 아마 안 온다고 딱 네.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온다고 뉴스가 뜨기는 했는데 어쨌든 네. 계속 뭔가 하트도 하고 패디 찔러보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외국인 본인들이 잘하는 거에 있어서 하려는 게 좀 보여서 그리고 WAR 올랐으니까 뭐 삐줄 이유는 없다 생각을 했고요. 그 삼성은 지금 밈이 하나 있는데 닌자 종렬이라고 이중열 단장이 안 보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닌자 종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우선 장승현도 데려왔고 박세혁 데려온 게 살짝 아쉽긴 한데 3라운드까지는 좀 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디아즈랑 후라도 재계약한 거부터 네, 맞아요. A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갈 것 같은데 최용호 선수까지 데려온다면 A가 아니라 A 플러스를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A에다 넣습니다. 네. 리윈 디아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오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또 삼성에 남겼으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무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화 얘기 좀만 더 하면 그 A를 줄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아시안 쿼터에서 왕현청 데려온 거 이거가 진짜 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이 뜬 걸 보면 뭐 호주 리그에서 뛰는 선수나 아니면 뭐 일본 독립 리그에서 뛰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왕현청이 그 저기 대만 국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좀 한 티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뭐 아시안 쿼터 특집을 따로 뭐 편성해서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뽑기 어려운 데서 굉장히 좋은 자원을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BO 팬들이 아무래도 이 대만 리그는 익숙치 않은 팬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나는 선수는 과거 NC에서 뛰었던 왕웨이중 선수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그 선수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왕현청이 조금 더 스피드가 빠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KBO 왔겠죠. 근데 뭐 왕희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NC에서 이닝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활용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LG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LG도 아시아 쿼터 확정을 했죠. 네. 라크나 웰스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어서 A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요. 웰스 선수 같은 경우는 대체로 와서 잘하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데려올 수 있는 호주 자원 중에선 제일 좋은 자원 데려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LG가 또 안 그래도 지금 한덕주 정도를 제외하면 정환 불펜이 사실 좀 많이 빈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제대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아시안 쿼터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A티어, 뭐 한화, LG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 뭐 이종렬 단장이 최영우 선수를 영입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가장 승자가 삼성이 또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B티어입니다. B티어는 어느 팀들이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산을 뽑았는데
두산이 사실 박찬호를 데려온 것만 딱 놓고 보면 A예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걸 감안했냐면 보상 선수로 일단 홍민규가 빠졌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쳐도 네. 조수행이라든지 이영하라든지 저희 최원준이라든지 계약의 그 규모가 기존 자원들을 남기는 데 있어서 예상보다 좀 너무 출혈이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깎아서 B+ 정도로 딱 두고 싶습니다. 저도 이영하도 계약 규모는 크지만 어쨌든 최원준과 같이 기존 투수 내부 단속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찬호 데려온 거랑 묶어서 좀 B+ 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산을 뽑았는데요. 두산이 돈을 좀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실속은 살짝 조금 모르겠긴 한데 일단 선수를 남긴 거랑 박찬호 데려온 거. 근데 조금 더 돈을 더 써서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해서 B티어에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SSG랑 키움 얘기를 여기다 넣었는데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거 지키는 게 그것이 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마침 또 두 팀이 아시아 쿼터 거의 확정이 되거나 확정이 됐는데 네. SSG가 데리고 온 선수 같은 경우에도 NPB에서 굉장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조금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만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키움도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아마 카나쿠보 유토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사생활 논란이 있지 실력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사생활이 굉장히 문제긴 한데 그거만 제외하면 그냥 딱 아시안 쿼터만 잘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냥 B티어 B풀에서 B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보면 FA에서 어중간한 매물 노리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맞아요. 합리적인 네. 무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쓰기랑 키움 B티어에 두신 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저는 또 두산 팬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호 선수 온 걸로 저는 A를 또 주고 싶었는데 조수행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맞아요. 돼서 약간의 마이너스. 네. 저도 B플이 되는데 저는 이건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두산 베어스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이 모기업이 참 힘들었잖아요. 최근엔 좀 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최근 외부 영입이 뭐 장원준 선수 말고는 없었으니까 그랬었죠. 네, 이번에 박찬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좀 돈 쓰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닐까. 이번에 FA로 100억 이상을 썼는데 이 정도 쓴 게 김재원 선수 계약할 때 말고는 100억 이상 쓴 게 없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돈 쓰는 법을 몰라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은 이제 C티어입니다. C티어는 좀 어느 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롯데이긴 한데 롯데는 왜 그러냐면 모기업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적어도 지금 이제 액션이라도 취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들고 가서 나 너한테 관심은 있었어라고 해야 김태형 감독한테 명분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행보만 봤을 때는 F일 수 있는데 모기업 사정을 이해해서 C로 올려서 C에다 놨고요. 기아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프런트 행보에서 그러니까 박찬호를 놓쳤기 때문에 A다 이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강했던 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B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수뇌부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수뇌부가 F여서 둘의 평균을 냈을 때 C가 나오지 않나 해서 C에다 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F티어인데요. 저희가 좀 대본을 미리 작성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F를 지우고 이거는 주기도 싫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 분 다 본인 팀을 기아는 아니긴 합니다만 미세님하고 영아님이 다 본인 팀을 다 가장 낮게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좀 들어볼까요? KT 같은 경우에는 F도 주기 싫고요. 이거는 대학이었으면 제적 3회 맞고 퇴학입니다. 그러니까 F 한 번 받는다고 뭐 대학에서 대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아요. 제적을 3회를 받으면 퇴학이 되겠죠. 저는 KT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하는 거는 이따가 어차피 그렇죠. 고해성사 타임이 있으니까 예.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롯데는 뭘 한 게 없어서 F예요. 맞아요. 등급을 매길 일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의견은 다른 게 사실 초반에 막 박찬호, 강백호 영입전 할 때 뭐 롯데가 얘도 관심이 있다, 쟤도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여론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크게 흥미는 없었어요. 롯데 현장에서는 외부 영입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면서 의견을 갈렸다는데 저는 굳이 막
오히려 이 둘이 온다 해서 과연 롯데랑 잘 맞을까라는 의견이었어요. 롯데가 이 유격 면에서는 좀 아직 갈 길 멀지만 그래도 구단에서는 전민재가 확실한 가능성이 있고 한태양이나 이호준 같은 유명한 자원을 잘 키우는 쪽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전민재와 한태양은 이 둘만 일본 지바롯데 수비 캠프 따로 보낼 만큼 구단에서 확실히 신경 쓰는 모양새고요. 강백호는 만약 이 선수가 롯데로 왔다? 그러면 3루나 지명타자 자리 정리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막 이 둘이 영입한다고 뭐 좋게 나아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애당초 이번 시즌 롯데가 급격히 무너진 건 단순히 특정 포지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모기업 사정도 안 좋은 마당에 결과론적 얘기지만 어설픈 FA 지르기 했다가 유돈노보다 더한 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자를 코치진 선수들 최대한 내치고 외국인 선수나 뭐 아시아 쿼터 계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팀을 FA에 쓰고 싶었는데 왜 안 썼냐면 사실 지금까지 한 행보만 놓고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나오는 썰이라고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썰을 보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썰만 봐서 그게 팩트면 이따 고성사 얘기하겠지만 F가 맞는데 아직 기사로 나온 거는 오피셜한 건 없으니까 일단 냉정하게 C로 났고요. 제가 봤을 때 F는 희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KT라고 보긴 합니다. 지금 돈을 못 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잘못된 투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타 팀이지만 과감하게 F에 넣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스토브리그 중간 평가 또 티어 정하기 또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팀 고해성사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말미에도 말씀을 했듯이 두산, KT, 기아, 롯데부터 한번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6개 팀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희재님이 응원하는 KT 위즈입니다. KT 위즈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추후 행보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황재균, 장성우의 재계약 문제가 제일 걸려 있죠. 근데 두 선수 모두 딱히 이적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타 팀에서 노릴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아무래도 적당한 금액에 둘 다 팀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39세 시즌이기도 하고 이미 모든 툴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3루에는 허경민이 이제 작년에 들어왔고 1루 자리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안인산이라든지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이제는 문상철이라는 옵션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고정적으로 이제 뭐 플레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으로 이제 은퇴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 장성우가 포수로서의 가치가 저는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수가 공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블로킹을 하고 그리고 주자의 그 도루를 저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리그에서 최악의 최악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강철 감독님이 항상 말하시는 뭐 장성우의 뭐라고 할까요? 경기 조율 능력 뭐 아니면 뭐 내지 뭐 투수들이 뭐 믿고 따르는 뭐 볼배합 전 이런 건 보이지도 않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허상이라 생각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쓸 거면 지명타자로 나와야 돼요. 지명타자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 꽤 좋은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줬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타툴이라는 게 완전히까지 죽은 건 아니거든요. 장성우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타자 장성우로서는 쏠쏠하게 활약할 여지가 앞으로 몇 년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영입한 거를 다 놓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팀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했어요. 주전 야수들이 이제 죄다 노쇠화했고 강백호가 팀을 떠났는데 그거를 대체한다는 게 지금 김현수랑 최현준이니까 작년보다도 사실 하드잇을 더 구경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안현민의 독박 야구 시대가 완전히 열릴 건데 2차 드래프트에서 이 부분을 안인산이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선수가 1군 몇 경기 뛰지도 않았었고 애초에 타자로서는 그리고
다시 야수로 전향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안인산 선수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자체가 팀의 암울한 야수 상황의 현실을 대변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뭐 안현민이 독박 야구를 해야죠. 어쩔 수 없고 저는 이게 오버랩 되는 게 몇 년 전에 MLB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뉴욕 양키스가 타선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에런 저지는 혼자 WRC 플러스가 200을 넘겼었죠. 그때의 양키스 타선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안현민 선수가 뭐 그러니까 2026 시즌에 뭐 우리크 200을 찍는 몬스터 시즌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솔직히 타선 때문에 가을 야구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 너무 늙고 병들었어요. 참 이게 롯데는 이게 12연패 시점부터 모든 곳에서 하나씩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터진 거라서 이걸 내년에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그 원인을 제공한 프런트 인원이나 뭐 코치 인원들 아직 다 완전히 처분할 생각이 없는 거 보면 답답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시즌에 야구장에 선수단 가져서 굴리기라는 답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결국 또 전준호한테 의지해야 될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하면 암담하고, 근데 이게 저희 팬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살짝 저는 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타팀 팬들이 계시니까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롯데가 좀 추후 행보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그나마 좀 잘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롯데는 FA는 안 사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니까 네. 일단 외국인 용병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올해도 외국인 용병의 모호함이나 아니면 블라스케즈 사태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병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시즌 이슈는 레이스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하네요. 저는 반대로 레이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현장에서는 레이스 평가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옛날에 이강철 감독 유튜브 나와서 막 얘기해 보니까 네. 저만한 타자 없다고 네. 하는데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사실 레이에스가 올해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은 다른 팀 외인들에 비해서 뭐 홈런이나 이런 게 확연히 떨어지고 뭐 병살타도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후반에 좀 많이 부진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아직 계속 수비를 풀타임으로 다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2년 연속으로 풀타임 뛰고 안타를 이렇게 안타왕 먹고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하는 외국인 선수가 정말 없기는 해요. 이게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소총부대 야구 한다고 했다가 좀 홈런이 많이 없어지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레이에스가 좀 스탯으로 보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레이스라도 붙잡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에요. 저도 그 의견이고, 솔직히 레이에스를 다른 팀에서 본다? 좀 상상하기 무섭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추후 행보가 제일 크게 남았죠. 기아 타이거즈의 추후 행보가 모든 팬들에게 집중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본을 쓰는데 대본에 써놨다시피 최형우, 양현종 그리고 캥규성. 그러니까 캥규성은 뭐냐면 그 호주에 캥거루가 많아서 캥거루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아가 아시아 쿼터로 노리는 선수가 김규성 선수랑 비슷하다 해서 캥거루국 김규성에서 캥규성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셋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저희 팀도 뭔가 여러모로 좀 안 다치면 다행이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김선빈, 김도영, 나성범 이 세 선수가 이제 다치는 순간 저희는 이제 한평 타이거즈와 다를 바 없는 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영우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웠는데 이 부분에 일단 고해성 사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양현종 선수가 좀 안 서운하게 대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현종 선수가 이름값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선발 투수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후려쳐질 선수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기사로 지금 기아 프런트에서 계속 SOS를 치고 있거든요. 모기업 돈 좀 어떻게 끌어올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명은 데일인데 이제 그냥 편의상 캥규성 선수라고 하면 이 선수가 아마 메이저 싱글 A에서 2할 초반대였고요. 작년에 일본 오릭스 소속이었는데 일본 2군에서 2할 7푼 9리인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좋아요. 수비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뽑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그냥 뽑아서 만져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이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아 프런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데 양현종은 놓치면 안 되고요.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계약을 물어오면 저는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기아 타이거즈를 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번 스토브에 저희 차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현종의 계약이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가 뭐 모썰에 의하면 모 수도권 구단이 뭐 양현종한테 오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기아 팬들의 지금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양현종이라는 팀 그 선수가 팀에서 가지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거를 놓치게 돼서 만약에 혹여 만에 하나라도 양현종이 뭐 타 팀에서 뛰게 된다라는 아예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에요. 저로서도.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살펴봤고요. 저는 또 두산 팬이니까 또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외국인 투수들 방송을 제가 또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LG 트윈스에 토러스트 선수가 들어왔고, 롯데에는 벨라스케스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을 시기였어요. 근데 어떤 패널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벨라스케스는 좋은 활약 해줄 것이다. 근데 토러스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가 됐죠. 두산 베어스 역시 이제 코러빈 선수를 올 시즌 초반에 좀 야심차게 영입을 하면서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저도 메이저리그 생방송 보면서 코러빈 선수를 좀 많이 봤던 투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잭로그 선수가 또 좋은 활약해주면서 시즌 그래도 9위로 맞췄고 내년에는 박찬호 선수가 또 유격수 자리 고정으로 박혀 있을 거고 3루에 또 올 시즌 막판에 좋은 활약 보여줬던 안재석 선수가 또 들어갈 거고 포수도 양의지 선수가 또 이제 노쇠화가 되긴 했지만 또 윤준호 선수가 내년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바에야 뭐 결과가 더 나빠질 것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두산이 지금 리빌딩하기 딱 좋은 시즌이라고 봐요. 저는 네. 좋은 젊은 자원들도 많고. 네, 내년에는 또 좋은 리빌딩 시즌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는 진짜로 이제 고해성사 해볼 시간인데 지금 대본을 또 보니까 희재님이 정말 길게 좀 KT에 좀 억하심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KT 위즈 고해성사 해보는 시간 지금 KT 위즈 팬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많이 또 공감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KT 팬이 별로 없어서 사실 리그 최고의 분위기 구단이라 아마 듣고 계신 분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KT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는 그러니까 리그를 막론하고 무조건 10년 동안 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의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다저스라든지 이런 팀이 완전히 그냥 아웃라이어에 있는 거고 뭐 기아 팬분이시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승을 했으면 당연히 그 팀은 점점 꺾이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재정비를 하고 그 재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유망주들이 좀 더 이제 성장을 하면서 또 이제 팀이 그에 맞춰서 사이클이 올라왔다 뭐 내려왔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승을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KT는 일단 그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죠. 이강철 부임 이후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딱 한 5년 6년 이때까지가 팀의 황금기였고 물론 그 사이에 우승 한번 준승 한번 한 거는 아주 굉장한 업적이죠. 네, 되게 잘한 거죠.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지금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와일드카드 없애내고 주플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정말 저도 직관 갔던 팬으로서 재밌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팀이 적절한 그 리툴링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어쨌든 그때 만약에 그냥 광탈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좀 세대 교체를 좀 착실히 진행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자꾸 요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운 좋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 팀이 계속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달릴 수 있지 않나? 조금만 더 영입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광철 감독의 지금 계약이 2026년까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기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영입을 좀 많이 했고 강백호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26년에 완전 올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이 결과가 결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잘해야 또 와일드카드 정도로 갈 수 있지 않나. 어쨌든 높은 곳은 바라보기 힘든 로스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현수, 허경민, 고영표의 계약이 그래서 2028년이 되어야 끝납니다. 이 선수 3명 다 많은 돈을 받는데 이때 지금 3년 이후에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이 이때를 타임라인으로 설정을 한 것 같기는 해요. 페이롤이 이때 많이 빠지니까. 근데 그때까지 뭔가 유망주들이 좀 치고 올라오기에는 솔직히 KBO 환경에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김현수랑 허경민이랑 이런 선수들의 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야수들의 계약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친화적인 그런 구성을 만들어주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딱 올해부터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팀의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와서 암흑기 겪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메이저리그 관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팀이 못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당장에 메이저리그 응원팀도 지금 5년 연속으로 지금 6년 연속이죠. 6년 연속 가을 야구 못 가고 있고 완전 리빌딩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못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유망주 성장 보는 게 좀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싫어하는 거는 팀이 운영을 멍청하게 했을 때요. 멍청하게 하는 건 싫습니다. 야구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멍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팀 플랜이 쫙 갖춰져 있고 우리는 이때는 뭐 이제 쭉 달리다가 뭐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팀을 좀 갈아엎고 유망주를 키우고 뭐 나중에 돈을 써야지라는 팀 플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KT가 올해 지금 스토브리그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돈을 참 현명하게 쓸 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것조차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이번에 그 KT 스포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130 몇 억 예산을 모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쓰면 사라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쓰긴 써야 됐어. 강백호를 놓쳤으면 근데 사실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유상증자 받은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럴 거면 강백호한테 몰빵을 하지 그랬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흔히들 보도블록 론이라고 좀 얘기가 많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게 뭔 얘기냐면 연말에 그 지자체들 예산 남으면 보도블록 공사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쓸데없이 이제 돈 쓴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표현인데 이번에 KT가 딱 그렇습니다. 솔직히 영입한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예산 남으니까 그냥 얻다가 쓰긴 써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데려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도블럭은 이게 공사를 하면 뭐 언제든지 뭐 보도블럭이 파손됐다 하면은 그냥 또 그때그때 공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선수는 3, 4년 동안 파손이 돼도 공사를 못하고 돈만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KT 스포츠의 이 현명하지 못한 그 소비와 전반적인 구단의 운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KT 스포츠가 뭐 야구단뿐만 아니라 농구단도 팀이 있고 뭐 e스포츠도 팀이 있고 하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아무래도 그 운영하는 구단이 많다 보니까 야구에 좀 신경을 못 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 제가 타 팀은 다 KT 응원하거든요. 다른 종목도. 네. 농구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지만
e스포츠 구단에는 아예 신경 안 쓰거든요, KT가.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KT 스포츠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무조건 야구단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롯데 팬인 저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거의 웬만한 인터넷 커뮤니티 롯데 팬들이 성토한 부분들이랑 별 다를 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부적인 관점을 갈리겠지만 대다수 롯데 팬들이 느끼는 분노 포인트는 다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롯데 팬들은 올해 근 몇 년간 받은 데미지보다 더 큰 데미지를 받았고 이게 저도 이제 이 팀이 뭐 고인물들 바꾸고 자를 사람 안 자르는 이상 뭘 해도 잘할 거란 기대는 좀 딱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이거 하나 때문에 챙겨본다고 하면 젊은 유망주들 성장하는 거 보는 맛으로 관전할 것 같고 뭐 외국인 스카우터도 뭐 기아에서 제임스 네일 데려왔다는 분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들려오는 썰로 봐서는 뭐 ERA가 9점대인 엘빈 로드리게스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팀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었지 하게 됩니다. 그냥 전 다 필요 없고 레이에스 재계약이나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롯데를 이렇게 만든 큰 원인 중 하나인 유돈도 네. 이 셋 중에 유강남은 올해 좀 많이 고생한 게 있어서 정상 창작이라도 되는데 돈노는 그냥 돈 먹는 하마입니다. 나가라. 자, 이제 제 차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 일단 최영우 얘기를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최영우를 놓쳤을 때 이 스노우볼을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자, 처음 최영우를 놓치면 나성범을 지명타자를 줄 생각일 거예요. 근데 계약상으로 아마 그걸 노렸던 걸 겁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모두가 아시겠지만 최영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성범이 한 4년 정도 수비를 뛰다가 최영우가 지금쯤 아름다운 은퇴를 하면 나성범 지명타자를 2년을 굴리고 뭐 재계약을 할지 아닐지 그때 가서 간을 보겠다라는 장기 플랜이었던 것 같은데 최영우가 잘해버리니까 내부적으로도 판단 순서가 약간 좀 많이 꼬여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최영우를 지금 결론적으로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기사에서 나오는 바로는 프런트, 그러니까 단장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이상의 수뇌부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놓치게 되겠죠. 나성범을 지명타자를 주겠죠. 그러면 우익수나 좌익수를 용병으로 쓰겠죠. 예, 왜냐하면 중견수에는 김은영 선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익수든 좌익수든 한 자리는 이제 프로듀스 101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팀 팬분들이 야구를 딥하게 보시는 거 아니면 아마 못 들어보셨을 뭐 정혜원, 박헌, 뭐 이창진, 이영재, 한승현, 박정우 뭐 여기 중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김석환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팀에 버텨줄 코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작년 규정 타석이 기아 타이거즈에 4명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나갑니다. 최영우까지 나가면 위즈덤 나갔고 박찬호 나갔고 최영우 나가면 오선우 하나 남아요. 근데 오선우는 현대 야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선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홈런은 17개인데 WAR은 0.03입니다. 네. 그러면 상수라고 보기 어렵죠. 0.03이고 작년에 처음 풀타임 했던 선수니까. 그렇게 되면 팀 플랜 자체도 꼬이는데 그런 와중에 유리몸은 잔뜩 있습니다. 김선빈도 유리몸이고 김도영은 올해로서 이제 더 이상 부상의 플랜에서 상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이 안 됐고 나성범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레전드 대우를 흔히 말하는 빈찬압이라고 하죠. 그냥 안 주려고 합니다. 밥을 안 줍니다. 그냥. 그러면 또 이 와중에 아시아 쿼터는 유격수로 고르려고 해요. 근데 이 아시아 쿼터 유격수도 할 말이 많은 게 아시아 쿼터를 유격수로 할 거면 팀 방향성을 윈나우로 잡는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아 쿼터 유격수는 잘하건 못하건 어떻게 하든 약간 진퇴양난인 게 잘하면 재계약이 힘듭니다. 연봉 상한선이 20만 달러라 잘해버리면 다른 리그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못한다. 못하면 2억을 그냥 생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박민, 김규성, 정현창 돌려 쓰겠죠. 그러면 아시안 쿼터 유격수는 어쨌든 도박인데 우리 어떻게든 윈나우 할 거야라는 의지예요. 의지인데 최영우를 놓친다. 그럼 이게 뭐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투수는 상황이 좋냐?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잡았죠. 내일 잡았고 용병을 요새 잘 뽑으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뭐 김태형도 시즌 막판에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마 윤영철은 내년에 못 될 것 같긴 한데 황동화도 있고 그리고 김도현 아까도 말씀드린 김도현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걸 믿고 선발은 괜찮은데
불펜이 너덜너덜합니다. 최지민, 곽도규는 상수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영탁이 내년에 얼마나 잘줄지 서영탁이 잘 모르시는데 2군 포함해서 올해 80이닝 넘겨드렸습니다. 좀 많이 던져가지고 그것도 우려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전상현이 그나마 상수고 정혜영은 좋은 투수고 저는 정말 리스펙하지만 상수로 보지 않는 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조상우는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팀에 상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상수가 포수 김태군, 한준수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제 팬들은 무엇을 보고 야구를 봐야 하는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타 팀이 느낀다는 게 좀 큰 것 같은 게 뭐 이제 편파 방송이라는 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두산 팬 편파 방송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아가 보상 선수들을 누굴 데려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문제라서 누굴 데려갈지 예상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면 팬들이 보는 건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문제고. 근데 또 이 와중에 수뇌부가 지갑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 올해 성적이 안 좋아서라는 표면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뭔가 어디 기분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영우가 그 기사가 단독에 나왔다가 철회된 거에 따르면 3년 30억이었고 또 이제 기자분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3년 30억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면 그냥 돈을 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프런트가 적극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팬들은 보이콧을 해버리면 팬들 안 오네? 보이콧 했네? 그럼 너희 돈 안 줘가 될 거고 팬들이 많이 와버리면 뭐 돈 안 써도 많이 오네? 하고 또 돈을 안 쓸 거고 그럼 이제 팬들은 뭘 보고 견뎌야 하는가를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유도형을 할 것도 아닌데 김도영이 풀신을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작년에 1라운드가 없어서 2라운드 선수가 왔는데 이런 투수라서 얼마나 빨리 연착륙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신인 보는 맛도 없습니다. 이 팀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어서 이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막 다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기말고사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나오고 기말고사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최영우도 없고 양현종도 없다? 네, 막막합니다. 막막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24년도에 사실 우승을 했으니까 뭐 팀 사이클상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타팀 팬 입장에서 좀 냉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김도영을 유격수로서 안 보고 지금 아시아 쿼터 유격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무브잖아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현장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도영 유격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게 햄스트링이 이렇게까지 많이 터진 선수면 사실 뭐 3루에서 뭐 관리를 해주든 뭐 지명타자에서 관리를 해주든 뭐 유격수를 뛰든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의 가장 최대 가치로 뽑아먹을 수 있는 포지션은 유격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유도영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에피소드를 뽑으라면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김도영의 수비 능력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루에서 수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격수를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고교야구 시절에도 3루수를 많이 봤던 적이 없어요. 차라리 1루수를 보면 맞지 3루수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적응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격수가 수비툴이 고등학교 때 별로였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던데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의 수비가 저평가 받은 건 다른 툴이 너무 뛰어나서 그 툴이 좀 가려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 툴을 못 따라갔다지 정상적인 유격 수비가 가능한 수준의 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도영을 왜 끝까지 유격수로 안 쓰려고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와중에 선택지가 또 호주 김규성이라는 거는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방향성이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고해성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기아, KT, 롯데, 두산 공교롭게도 네 팀이 모두 가을 야구를 못간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키움팬까지 있었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좀 마지막은 좀
활기차게 해야 되니까 두산이 제일 활기차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두산은 일단 뭐 코러빈 선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잭로그 선수 굉장히 또 좋은 투수고 내년에 또 재계약하길 바라고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저는 케이브 선수를 재계약을 하길 바랬는데 아쉽게 하진 못했죠. 근데 뭐 카메론 선수가 왔으니까 카메론 선수가 또 잘 해주길 바라고 두산의 올 시즌은 솔직히 어린 야수들 보는 맛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반기에는 또 오명진 선수와 임종성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말로 홈런으로 또 치면서 또 그 기대감을 보여줬고 후반기에는 군대에서 전역한 안재석 선수하고 시즌 막판에 박지훈 선수까지 또 어린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게 좀 내년까지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산 팬들 아무래도 이 스토브리그에 들어오면서 조금 입에 조금 험한 말을 많이 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 김재환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김재환 사태를 좀 잘 수습해서 내년에도 또 좋은 방향으로 좀 팀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말하지만 두산은 지금 KBO에서 투수 육성이 제일 잘 되고 있는 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야수 쪽 많이 보셨다 하셨지만 저는 타팀 팬 입장에서 두산 투수들 봤을 때가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니 뭐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2군에서 올렸더니 거의 150 찍고 있고 괜찮은 릴리버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뭐 거기에 뭐 최준호 이런 선수들까지 선발로 도는 거 보니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산이 또 무서운 게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두산이 플렉센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다시 온다? 와, 전 내년 두산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플렉센이 진짜 온다면. 네. 네. 최소 올해보다는 성적이 높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건 확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네. 네, 잭로그와 플렉센이면은 진짜 뭐 폰세 와이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만한 그런 투수 구성이기 때문에 플렉센 선수 저도 2020년에 또 LG랑 플레이오프 할 때 한 경기 뭐 10개였나요? 삼진 잡았던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플렉센 선수가 또 오길 바라면서 고해 성사 시간은 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좀 안 좋은 결과만 낳고 끝나는 것 같은데 남은 6개 팀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6개 팀들 가운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것들 팀명 말하고 이 팀이 어떤 점에서 좀 살펴볼만 하다 그런 거 한 개씩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의 행보가 제일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최영우가 삼성이냐 기아냐. 물론 이게 지금 저희 팟캐스트 팀들도 녹음 도중에 기사란 막 새로 고침할 정도로 혹시나 뭐가 틀까 막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삼성으로 리턴을 한다? 이번 시즌 후반기와 포스트 시즌에 삼성을 봤던 사람이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최영우가 지금 기량을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삼성 타선이 더 무시무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설에 의하면 한화 김범수 선수도 삼성에서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피셜이 뜰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적을 한다면 동생과 함께 한 팀에서 뛰는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삼성 뽑고 싶은데요. 진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외부에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할 일을 다 하면서 디아주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잡았고 김현수 최영우도 찔려본 게 나왔고 사실 최영우는 제 생각에 그 단독 오보 기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대본 작성도 아니고 그냥 방송 전에 영입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집토끼도 이승현 선수, 김태훈 선수, 강민호 선수 있는데 무난하게 잡을 것 같고요. 사실 이종열 단장이 이렇게까지 일을 잘해버리면 이종열 단장이 있을 때 우승을 못하면 제가 더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타팀의 경우에는 조용한 팀이 많잖아요. 지금 대부분. 근데 삼성은 조용한데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삼성을 꼽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전 삼성은 그래도 불펜 보강은 앞으로 좀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이 팀 불펜 뎁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다른 상위권 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많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그리고 여기서 그 강민호 재계약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기사나 여러 썰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
뭔가 이적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박세혁 선수를 뜬금없이 트레이드 해오는 바람에 약간 이런 불씨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민호 선수가 남게 된다면 어쨌든 주전 자리일 거고 네. 거기에 뭐 장승현까지 2차 드랍에서 얻어왔고 이방원이랑 김재성까지 있는 마당에 갑자기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인 거니까 강민호 선수가 나갈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포수 쪽에서 구멍이 솔직히 너무 커 보입니다. 네. 이게 어린 선수들이 스텝업을 바로바로 이제 해주는 게 아닌 이상 네. 결국에는 노세화가 지금 다 된 박세혁을 좀 어거지로 써야 될 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강민호가 지금 이 나이에 그만큼 쳐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 그 문제는 삼성이 또 지금 다른 포수들은 강민호만큼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민호의 행보도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백호가 오면서 이제 이태양과 한승혁 두 불펜 자원이 나갔는데 세던맨이랑 롱릴리프 두 명의 이탈이잖아요. 물론 이 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투수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한화가 지금 되게 젊고 유망한 투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궁금하고 근데 결국 정우주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가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합니다. 뭐 현장도 이번에 느꼈겠죠. 그 한일전 보면서 이 선수 맞아요. 선발감이다라고 느꼈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불펜에서 한둘은 더 튀어나와야 되지 않나. 뭐 작년에 뽑아놨던 누구야 권민규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좀 스텝업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딱 노려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시안 재계약. 네. 노시안이 타팀 이적하면 저는 굉장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그 페라자 영입이 떴잖아요. 페 어게인이 됐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제 페라자랑 강백호가 코너 외야 수비를 맡고 문현민까지 그리고 그 세 명이 이제 지망타자 한슬로까지 차지해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지금 센터가 그래서 결국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현장도 모를 거예요. 오재원 선수 이번에 뽑아놨지만 당장에 그 고졸 루키를 그렇죠. 센터로 쓰기에는 아무리 오재원 선수가 뭐 툴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는 하나 약간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원석을 쓰기에는 사실 이 선수의 타격이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트레이드로 추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폰세랑 와이스가 둘 다 나가잖아요. 와이스는 이미 나간 거고 휴스턴이랑 2년 800만 달러 계약이었나요? 아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폰세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아마 2천만 달러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 다 나가는 거고 올해 이제 팀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두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갔으니까 이제 리빌딩 종료 이후에 사실상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시즌이 지금 2026년에 한화가 될 거고 이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지금 계약이 뜨긴 했지만 어쨌든 또 나머지 한 자리도 잘 채워서 좋은 시즌을 만들어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다른 팀들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좀 얘기가 덜 나온 팀이 뭐 랜더스는 뭐 워낙 또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일단 키움은 오늘 거의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일단 키움 히어로즈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그 송성문 선수의 또 해외 진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송성문 선수는 또 내년에 어떤 또 리그에서 활약을 하게 될지 팬들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퍼가 들어온 걸로는 진짜 여러 군데가 있던데 뭐 개인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핏은 팀 자체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당장에 송성문 선수가 갔을 때 주전 보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팀은 LA 에인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팀 같은 경우에 지금 2루랑 3루가 거의 무주 공산이에요. 거의 그리고 유망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송성문 선수 정도의 툴이면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로 갈지 모르죠 사실. 다들 비딩 금액이 너무 달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봐도 송성문 선수는 근데 계약이 좀 걸릴 수 있다 생각은 드는 게 물론 그 유형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NPB에서도 3루수 오카모토 선수가 그 포스팅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무라카미 선수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끔 NPB를 보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무라카미는 MLB에서 3루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마 오카모토 선수가 뜨는 대로 송성문 선수가 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메이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네, 송성문 선수까지 메이저리그를 또 간다면 참 이 키움 히어로즈는 지금 팀 순위는 가장 밑에 있긴 하지만 또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또 명성을 또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얘기가 안 나왔던 팀이 NC 다이노스인데 NC 다이노스는 지난 일본과의 친선 경기 2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에서 한 점차 뒤져있던 상황에서 김주원 선수가 또 극적인 동점 홈런을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김주원 선수가 내년에 또 NC 타선을 또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보시나요? 저는 김준 선수가 확실히 스텝업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그 스위치 히터 고집이 독이 될 줄 알았는데 득이 됐다고 올해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사실 NC 센터라인은 단단하죠. 박민우랑 그 김주원이 버티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에도 꾸준히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올해가 그 플루크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한 게 말씀해주신 한일전 홈런이었는데 타이세이 선수 공은 NPB 내에서도 치기 쉬운 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NPB 스위타자들도 쉽게 치는 공이 아닌데 실투 하나 나온 걸 놓치지 않고 바로 넘겨버리는 걸 보면서 알을 깼다라고 저는 순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네. 저는 2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김주원은 메이저리그감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진심으로 저 그렇게 역시. 생각하고 애초에 수비하는 것부터 봤을 때 국내 다른 유격수들보다 가다가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 차원 위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핸들링 이슈가 있어서 에러 개수는 많지만 절대적인 레인지가 그냥 너무 넓어서 이 선수가 뭐 수비 하이라이트 필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이 선수는 KBO 레벨의 수비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여기에서 홈런 개수만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뭐 저는 충분히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내년에 뭐 한 25개 때려도 안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체코와의 2연전에서는 뭐 당연히 낙승이 예상이 됐지만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의외로 뭐 안현민 선수의 홈런도 있었고 송성문 선수의 홈런도 있었고 굉장히 또 의외로 홈런이 많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타격적인 그런 선수들도 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텝업이 좀 이뤄졌구나 하는 게 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은 선수들 어디로 또 계약을 하게 될지 그런 얘기들과 내년 시즌 또 프리뷰도 살짝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변이 없으면 내년에도 LG, 한화, 삼성 3강 체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일단 하나는 폰세 와이즈의 빈자리를 잘 채우고 페라자나 강백호가 활약해준다는 전제하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LG는 지금 김현수 하나 빠져도 아무 지장 없을 만큼 지금 팀 스쿼드가 최상이고요. 삼성은 디아즈랑 후라도가 남아준 것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는 KT가 아주 크게 모험수를 많이 뒀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될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험수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우선 선수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재환, 손아섭 이 두 분이 어디 가실지가 궁금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SSG일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진짜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는가 이게 순수하게 궁금하고요. 손아섭 선수는 그냥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실지 그냥 궁금하고요. 아니, 이제 둘 다 솔직히 코너웨어 수비를 보기에는 아무래도 나이도 힘들죠. 많고 수비 레인지 자체가 워낙에 좁아졌으니까 무조건 순수한 지명타자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 둘을 지명타자 슬롯에 넣고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쉽죠.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손아섭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타도 이제 많이 죽었으니까 네. 조금 생각보다도 더 많이 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범수 선수랑 조상우 선수가 남은 그나마 대어인 것 같은데 김범수 선수는 올해 모습이
플루크일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가 거의 유일하게 2점대입니다. 2점대고 믿을만하게 활약해줬는데 이걸 이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 갈지 궁금하고 조상우 선수는 김범 선수랑 반대죠. 지금까지 해온 거에 비했을 때 올해 파멸적이었는데 이 파멸적인 게 유지가 되냐 안 되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피곤한 게 조상우 선수는 리코입니다. 리코 에이전시 소속인데 리코 에이전시 소속이 협상이 길어지는 건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아마 협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디 갈지 궁금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까먹으신 게 있는데 홍건희 선수도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사실 김범수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홍건희 선수가 그나마 이적 가능성 이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름 쏠쏠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홍건희 선수도. 그래서 어디 갈지 궁금하고요. 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순수하게 KT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건 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자체는 이 고점을 한 번씩 보여줬던 사람들이긴 해요. 이게 가동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이게 옛날에 영화 중에 그 리얼 스틸이라고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 자체가 로봇들 복싱하는 그런 내용인데 맞아. 이제 거기 주인공이 다른 팀들은 삐까뻔쩍한 이제 AI 신식 로봇으로 복서들이 막 게임을 하는데 주인공은 어디 이제 고물상에서 옛날에 전설적이었던 로봇을 찾아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이제 직접 조종하면서 우승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KT가 리얼 스틸이 될지 아니면 아까 걱정하신 대로 안현민과 실버타운이 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사실 원래는 우리 팀이 궁금해야 정상인데 지금 기아라는 구단의 행보가 예측도 안 되고 정도 솔직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KT가 제가 엄살 부린 거에 비해서 당장의 2026 시즌은 막 그렇게까지 처질 거라고 애초에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투수 쪽에서 강점은 무조건 가져가는 KT잖아요. 물론 외국인 투수 2명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이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사우어랑 그 보슐리였죠. 예, 그 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안정픽이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그래서 소영준이랑 고영표, 오원석 보유한 그 선발 로테이션이 팀의 저점을 무조건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8등까지 안 내려간다 생각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을 것 같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한 4등에서 7등 사이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불펜 쪽에서 저는 이번에 한승혁이 오면서 그래도 박영현이랑 손동현이 또 막 그렇게까지 많이 갈릴 것 같은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좀 그 올해 중반에 좀 굉장히 그 불펜 뎁스가 부실해져서 KT가 그 두 선수한테만 거의 의존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내년에는 이상동까지 하고 뭐 올해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그 신예인 박건우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까지 다 포함하면 내년 불펜 상황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그래도 팀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2027년 8년이 걱정되는 거일 뿐이죠. 약간 그러면 팀의 고점보다도 약간 안정성이 확실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안정성이 무조건 있죠. 근데 저는 안정성이 있는 팀을 딱히 선호하진 않는 게 KBO 현 체제에서 4, 5등 한다고 해서 우승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 스토브리그 중간 평가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참 저희 패널 4명이 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 야구에서 탈락한 팀들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암울하게 이번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가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원호님, 전희재님 그리고 변영아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